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와서 국정화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환입니다. 오늘 2015년 교육과정 고시와 관련해서 그중에서 역사과 교육과정 고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기용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정화 방침이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국정화로 강행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시 내용이 나중에 국정교과서가 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뒤에 도종환 의원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필자였던 이명희 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을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고 왜 그럴까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지금 헌법 전문에 있는 대로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됩니다. 유진호 박사가 초안한 재헌헌법에도 임시정부의 재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헌법 정신이고 또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지금 정부 여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보다는 친일의 가계 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일제 비행기 헌납을 선동했던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의 뿌리를 둔 임정법통론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국부론을 앞세운 대한민국 건국, 그래야 자기들의 입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명희 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인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김일성 따라하자는 겁니까? 북한 정권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기 때문에 김일성이 7살 때 3.1운동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다 이끌고 김일성이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가 계속 건국 얘기를 해왔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우려입니다. 헌법 정신이 임정법통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이번 고시에서 가장 커다랗게 느끼는 문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근대화된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이미 자본주의의 씨앗, 근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씨앗을 일제 식민지가 짓밟고 우리가 식민 수탈을 당했다는 역사가 되고 거기에 맞선 독립운동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면 어제 고시의 조선 후기에 우리 경제적 발전, 내재적 발전을, 기술을 다 빼버리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근대화됐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에서 보듯이 근대적 시간관념이 도입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기차를 일본 사람들이 놓고 근대화의 뿌리가 바로 일제에 의해서 주어졌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온 것인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희 입장을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고시 철회
주장하는 자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부의 2015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이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급작스레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7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소주제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진행한 두 차례 공청회와 가장 최근인 9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역사과 편찬 준거 개발 시안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되어 있던 것이 발표를 열흘 앞두고 정부라는 말이 삭제된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또 공청회, 제2차 공청회 시안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의 보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 책임자와 구두로 협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최종 시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를 연구진들과의 회의도 없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후 연구 책임자에게만 구두로 확인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진행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자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의견이 제기된 것은 근현대사의 축소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가 쓰고자 하는 대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미 지난 2011년 교육부는 2009 개정교육과정 당론에서 개정 당시 연구진들과의 논의도 없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여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검정제도 하에서도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국정으로 바뀌었을 때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될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고자 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헌법 전문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번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은 1차 시안 발표 당시부터 근현대사 축소, 독립운동사 축소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나 교육부는 역사학계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해왔다. 22일 교육부가 배포한 개정 교육과정 질의 응답 자료에도 역사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방식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너무나 닮아있다. 이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은 없고 밀실 행정만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후 매일같이 대학 교수, 교사,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선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이번 개정안 발표로 인해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는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 것인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역사 갈등을 야기하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